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미국 증시가 3월 중순 이후로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가 조정장이 시작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본 영상은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 전략에 따른 2024년 4월 자산배분 비중 전략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방향성에 중점을 두고 있고 마켓 타이밍에는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영상에서 다루지 않는 기본적인 경제지표나 뉴스는 숙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심리지표와 프랙탈적인 관점으로 하나의 시나리오를 가정해보는 식으로 영상을 찍을 예정이고요. 자산배분이 아닌 트레이딩 매매에 활용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CNN 공포탐욕지수 4월 6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공포탐욕지수는 61점 탐욕 부근에 있고요. 75 이상이 극단적 탐욕이거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공포탐욕지수의 1년 추세선이고 제가 미국 증시 시황 알려드릴 때마다 연속적으로 쓰고 있는 차트고요. 표기된 추세선이나 분석하기 위한 구간들도 다 과거랑 똑같이 붙여서 만드는 거예요. 과거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똑같다는 거 아실 수 있고, 첫 번째 금리나 B가 6월일지 7월일지 아직 모르죠. 6월일 가능성이 원래 높았는데 최근에 파월 의장이나 연준 인사들 그리고 미국 경제 지표 같은 게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물가가 자극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금리 인상을 못하거나 줄일 수 있다, 늦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준이 어떻게 얘기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연준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6월 달에 실제로 금리가 인하될 확률이 낮아진 건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6월 12일이 6월 FOMC 날인데 아직까지 2달이나 남았잖아요. 2달 후의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준 인사들의 말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경제지표가 조금이나마 나쁘게 나오고 물가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면 다시 또 금리 인하 분위기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어떤 분위기인지 정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공포탐욕지수를 바탕으로 프랙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재밌게도 생각보다 비슷하게 맞는 게 많거든요. 제가 S&P 500 분석할 때 일반 차트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첫 화면에 왜 이 공포탐욕 지수를 보여드리냐면, 시장 참여자의 공포와 탐욕은 반복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반복적인 요소를 분석하면 생각보다 변곡점을 맞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저는 저만의 이런 분석을 통해서 변곡점에 전환되는 포인트를 인지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과거 같은 경우도 2023년 여름 상승장에서 가을에 하락장이 있었잖아요. 여기 네모칸으로 보이는 게 한 달을 의미하거든요. 총 4달 상승했는데 이 앞에는 잘렸어요. 1년까지밖에 안 보여서. 하나, 둘, 셋, 넷, 4달을 상승한 다음에 이 4달 상승할 때 상승하던 공포탐욕지수의 추세선을 이탈했어요. 이탈했다가 다시 추세선으로 복귀하지 못한 상태에서 75가 극심한 탐욕지수고 75 이상을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기해 놓은 거거든요. 이 이상이 유지가 돼야지 강세장의 텐션이 유지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하늘 높은지 모르고 계속 오르고 있었던 시기잖아요. 이랬을 때 공포탐욕지수의 추세 이탈과 극심한 공포에서 내려가서 반등하지 못하는 이런 모양이 나오면 개인적으로 조정이 되거나 하락으로 반전될 수 있다는 신호를 받아들이거든요. 당시에도 이런 영상 찍으면서 안내해드린 적 있고,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하락하게 되면서 3달 정도 하락했다가 다시 지금 4달째 반등을 했고 5달, 6달째 현재 있어요. 과거랑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옛날에도 이렇게 4달을 먼저 추세선 안에서 강한 상승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추세선을 이탈했죠. 여기 추세선을 이탈하고 다시 복귀하지 못했죠. 이쪽에도 보면 추세선을 이탈했다가 복귀하는 듯 하다가 또 다시 이탈했다가 이제는 복귀 못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과거랑 똑같은 기준에 한 달 정도 유지하다가 하락을 했는데 지금도 여기서 첫 추세선을 이탈한 이후에 한 달 정도 유지하다가 현재 추세선을 복귀도 못하고 있고 공포탐욕이 극심한 탐욕 아래에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75를 계속 못 넘고 있어요. 최근 75를 언제서부터 못 넘었냐면 3월 8일에 엔비디아가 변곡점이 확대되면서 지난 마지막 미국 시황 영상에서 안내해드린 적이 있는데 엔비디아가 하루에 10% 이상 하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고점 대비. 그 다음에 다시 오르고 떨어지고 하면서 지금 엔비디아가 굉장히 높은 가격인데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모양이 나왔었거든요. 그 변곡점이 확대된 최초의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된 날이 3월 8일이에요. 이때서부터 보면 공포탐욕 지수가 75 이상으로 못 올라가는 거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3월 FMC가 3월 21일이었거든요. 요 네모 안에 표기되어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 변동성 확대가 시작된 날 3월 8일,
그리고 마지막에 3월 FMC 3월 21일 요 네모칸 안에서 횡보를 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한번 공포탐욕 지수가 75 이상으로 못 올라오고 그냥 질질 흘러내리고 있고, 목요일날 50대도 찍었다가 다시 한번 반등해서 60대로 올라왔지만 과거 같은 공포탐욕 지수의 강한 흐름은 보이지 않죠. 밴드로만 봐도 과거 상승장에서 이렇게 65 이상에서 80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레벨도 낮아진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 붉은색 선이 2022년 저점과 SVB 파산의 저점을 이은 최선이거든요. 이게 이탈했을 때 지난 하락장에서 하락이 거의 확정적으로 됐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산타랠리의 시작을 알리는 11월 FMC 때 이 추세선을 돌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서부터 연말 산타랠리가 시작될 거라고 말씀드렸고,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금, 비트코인 다 올랐죠. 그렇게 해서 오르던 게 지금까지 6개월째 오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50선을 이탈해서 떨어진다면 진짜로 일정 기간 하락이나 조정장이 일어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당장 큰 하락이 일어날 거라 생각하진 않고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첫 번째 금리 인하 B 전후에는 조정이 일어나는데 그 조정이 이제 뭐 시작되는 분위기 아니냐, 현재는 여기까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조금 더 주가도 하락하고 공포탐욕 지수도 하락해서 50에서 지키지 못하고 떨어지면 그때는 조정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조정이 시작된 게 뒤로 돌아가 보니까 결국에는 3월 8일에서 21일 사이, 요때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과거의 조정장을 보니까 이렇게 조정이 시작이 됐어요.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라고 8월 1일에 그런 일이 있었죠. 피치사가 내렸었죠. 그때 이후로 크게 출렁거리더니 S&P 500이 그 다음부터 하락했는데 이게 3개월 조정이었어요. 만약에 이번에도 3개월 조정이 일어난다면 조정이 시작이 됐을 거로 가정을 하는 게 3월 8일에서 3월 20일 사이라면 이 네모칸에서 3개월을 더하면 6월 중순 정도가 나오거든요. 제가 첫 번째 금리 인하 전후로 조정이 있다고 했죠. 이따가 다음 차트에서 보여드릴 건데 B가 지난 다음엔 다시 반등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하락장이 끝나는 게 6월 중순 이후라면 대략적으로 맞는 그림이 나오죠. 저는 여기까지 봤을 때 이런 공포탐욕 지수의 조정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랑 과거 조정의 기간이랑 상승의 기간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6월에 F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아직까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이런 사이클과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주기적 자산 배분 비중 전략에서 제 영상을 지금 처음 보신 분이 있다면 앞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으셨을 수 있는데 제 영상을 계속 봐주시는 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생략해서 말했던 거고요. 여기서부터 들어보시고 처음 보시는 분은 다시 한번 앞에를 나중에 시청을 해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코스털린의 달걀 그림이고, 현재 기준금리 고점이 작년 7월 FMC였죠. 그리고 11월 FMC에 그걸 확정시켜주면서 산타랠리가 시작됐는데, 코스털린의 달걀 모형에서 금리 고점 A에서 버블의 최고점 B까지 가는 구간에는 위험자산이 마지막으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B가 연준의 첫 번째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금리 인하 할 때 전후로 살짝 조정이 일어나요. 근데 저번 사이클에서는 여기서 더 반등해서 C까지 더 많이 올랐어요. 고점을 높였다가 경제위기가 오면서 폭락을 했죠. 이런 식으로 지난 사이클 돌아왔고 앞으로도 유사할 거라 생각하는데, 지난 사이클에도 저는 이 코스턴의 달걀 기반으로 해서 위험자산 해칭을 다 해놨기 때문에 코로나 경제위기 구간에도 큰 손실 없이 포트폴리오를 지킬 수 있었고요. 이번에도 비슷한 논리로 투자를 진행 중이고, 금리 고점은 그래서 지난 사이클과 비교를 해보면 2018년 12월과 현재 2023년 8월이죠. 7월 27일에 FMC였기 때문에 그냥 8월이라 쓴 거예요. A에서 B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일어나는 B까지 오는 기간, 지난 사이클에서 2018년 12월에서 2019년 8월까지예요. 8월 1일에 금리 인하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이클에서는 고점이 작년 7월이었고 첫 번째 금리 인하가 현재 어딘지 모르지만 6월이라고 무조건 단정 짓는 게 아니라 6월일 거라는 가능성으로 오늘 영상의 이야기를 풀어갈 거예요. 그럼 만약에 6월이라면 B컷은 지난 사이클을 비교해보면 금리 고점에서 이 첫 번째 금리 인하 기간이 있잖아요. 이 기간만큼 더 더했을 때 A에서 B 구간, B에서 C 구간의 기간이 좀 비슷했어요. 지난 사이클에서는. 이번에도 그렇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6월이면 2023년 7월 말에서 2024년 6월까지 10개월이더라고요. 지난 사이클에서는 8개월이었는데 지금은 만약에 6월 FMC에서 금리 인하하면 금리 고점에서 10개월이 지난 거거든요. 10개월을 더하면
컷이 일어나는 시기를 대략 예측할 수 있는데, 그래서 A에서 B 구간 10개월을 더하면 내년 초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대선이 11월 5일이기 때문에 뭐 12월 이후로만 넘어가도 경제위기가 대략적으로 대선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림을 미국 정부가 만들 수 있겠죠. 지금 미국 정부랑 연준이랑 같은 편이라 생각을 해요. 재무부 장관도 제닛 옐런이고 파월 의장도 한 편이라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인터뷰에서도 파월 의장이 금리를 낮출 거라고 그러고 민주당 쪽을 지지한다는 발언도 했잖아요. 그래서 대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경제위기 사이클을 조정할 것이다. 연준과 재무부가 유동성이나 돈을 풀어서, 그런 관점에서 현재 보고 있고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아까 공포탐욕지수 참고하시라고 같이 올려놓은 거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오늘 만든 건데 S&P 500의 주봉 그래프예요. 과거 사이클과 이번 사이클을 비교해서 프랙탈적으로 유사성을 분석해서 대략적인 예상을 하는 거니까 정말 재미로만 보셔야 돼요. 저는 이런 가능성에 입각을 해서 자산 배분할 때 참고해서 투자하긴 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금과 비트코인을 비중이 높은데 주식 비중보다 높죠. 주식이 조정을 받을 때 이번 구간에는 금과 비트코인이 오를 거기 때문에 반대로 갈 거거든요. 첫 번째 금리나 전까지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맞춰나가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말 그대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재미로만 보기를 권장드리고요. 자,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S&P 500 분석을 해볼게요. 지난 사이클에 ABC 구간 이렇게 푸른색 네모로 표기했어요. 그리고 이 보라색 네모 안에 있는 거는 뭐냐면은 B를 전후로 해서 조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조정을 제가 한번 날짜를 비교해서 분석을 해봤거든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8월 1일이에요. 2019년 8월 1일. 근데 이때 처음 조정을 받은 시기를 보니까 대략 3개월 전에 조정을 받았더라고요. 5월달 정도에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랬다가 뭐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대략 첫 번째 금리 인하 전후 전 3개월, 후 3개월 동안 거의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하락했다, 올랐다, 하락했다, 올랐다. 그러다가 3개월이 지난 이후서부터 처음에 하락했던 부분보다 더 돌파 상승을 해서 고점을 쭉 높였잖아요. C까지. C 전에 물론 한 달 만에 이렇게 큰 폭락을 했죠. 그리고 그 폭락한 거는 전 저점을 이탈하는 폭락을 했었어요. 이번에 ABC를 이렇게 표기를 해봤는데, B가 지난 사이클은 좀 다른 게 이때는 8개월이었는데 지금은 10개월이 돼버려서 A에서 B 구간이 좀 더 길어요. 그래서 C는 더 뒤로 밀려서 대선 이후 뭐 내년 초 정도까지 밀리는 거죠. 이렇게 2월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여긴데 만약에 요번에 첫 번째 금리나 B가 6월이라면 6월 전후로 이렇게 횡보 조정을 받을 거 아니에요. 지금 날짜가 6월 12일과 현재 4월 7일 사이에서 2.5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뭐 2달에서 2.5개월 정도인데, 첫 번째 금리나 6월 12일 이후로 2달에서 2.5 더하면 대략 8, 9월 정도에는 다시 한번 전고점 이상 돌파하면서 경제위기가 터질 때까지 대선을 넘어갈 때 상승하는 중이겠죠. 대선 전후로 큰 상승이 일어나서 많이 도움이 되겠죠. 집권당에. 그런 식으로 주가를 부양하지 않을까. 하지만 부양한 주가가 어느 순간에는 폭락을 하겠죠. 경제위기가 오면서. 이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너무 기니까. 현재 B 구간 전후로만 봤을 때는 이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B 전의 기간도 짧았기 때문에 그 후의 기간도 짧았다 생각해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횡보 조정의 기간을 잡아봤고요. 그럼 조정을 받을 때 저점이 어딜까를 생각해 보면은 S&P 500 일봉 차트를 보니까 갭이 있었더라고요. 2월 22일에 갭이 있어요. 캔들 차트에서 갭이 생기면 나중에 갭을 메우러 간다는 속설이 있거든요. 이게 100%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 갭이 있으면 언젠가는 내려오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잘 맞는 편이에요. 근데 이 갭이 어디 있었냐 보니까 4,980포인트에 있더라고요. 지금은 5,200 정도인데, 만약에 이번에 조정이 일어난다면 최소한 갭을 메우는 4,980포인트, 여기 위에 있는 파란 선이에요. 전에 2021년에 고점 있잖아요. 이 고점을 산타헬리 이후 상반기 6개월 상승장에서 돌파하면서 더 큰 상승을 만들어낸 거죠. 지금은 지지선이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과거에도 보면은 하락했을 때 주봉의 장기 이평선 50주 이평선을 뚫지 않고 반등을 하죠. 지금 50주 이평선이 올라오고 있는데 뭐 B 정도 되면 여기까지 올라올 거 아니에요. 50주 이평선 이탈하지 않고 반등할 거기 때문에 대략 하단이 4,800일 수 있고 상단은 1,980, 요 정도 선에서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현재는 그런 식으로
사이클을 체크하고 있어요. 저는 비트코인이나 금 투자에 대해서도 사이클적으로 보는데 주식 사이클과 또 같이 서로 맞추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 복합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지금 금이랑 비트코인이 신고점 돌파하고 이제 막 상승을 할 거잖아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1970년대도 그렇고 지난 사이클도 그렇고 처음에 기준금리를 첫 번째 인하하는 이 B 전에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을 때 그때 오히려 금과 비트코인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요. 매크로적으로. 실질 금리가 고점에서 하락하고 있는 구간이라 금과 비트코인은 여기서부터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는 거고요. 주식시장은 잠깐 하락하게 되는데 이 하락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상승한 거에 대한 건전한 조정이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완화적 통화 정책의 길에서 그거 하나 믿고도 주식시장이 계속 오른 거거든요. 그게 실현되는 순간에는 일종의 뉴스의 파라라처럼 전후로 반대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니까 그냥 재미로만 들으시고, 주식 투자와 금, 비트코인을 모두 투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B 전후로 4월서부터 6월 FOMC까지 좀 하락하다가 다시 6월 FOMC 전후로 조금씩 오르다가 8, 9월 정도 이후부터는 다시 전고점 이상으로 경제위기 터질 때까지 대선 넘어서 올라가는 거죠. 더 큰 상승이 이런 식으로 일어날 수 있겠죠. 마지막 상승이에요. 정말 이건 마지막 번지 점프인데 이때는 주식을 늘리지 않는 거를 저는 추천해 드려요. 미리 겁먹어서 다 팔 필요도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주식 비중을 늘리진 않을 거예요. 유지만 할 거예요. 금과 비트코인의 흐름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한번 안내해 드린 적이 있는데, 금 같은 경우 여기서 다시 보여드리면 삼각색이 저항선을 돌파하고 상승을 시작했잖아요. 지금서부터 B까지 추세적으로 신고가 쓰다가 B 전후로 조금 옆으로 횡보를 해요. 약간 횡보 조정하는 기간을 B 전후로 살짝 거치고 그 다음에 상승을 이어가거든요. 비트코인도 그렇게 될 거 생각하는데 B 전에 주식시장의 조정장이 만약에 온다면 그때는 금과 비트코인이 디커플링 돼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B 이후에는 이제 주식시장도 오를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저점에서 계속 큰 흐름으로 보면 올랐죠. 이런 식으로 주식시장이 오를 건데 그때 금과 비트코인도 처음에는 횡보하는 기간이 있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할 것 같고요. 비트코인의 사이클이 분석하고 있는 게 따로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4월서부터 8월까지 오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도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또 오르면 비트코인 목표가가 지금 수준에서 3배 정도까지 오를 수 있는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르면 너무 급격하게 오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에 상승장이 한번 종료될 가능성도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8월 달에는 조정이 오고 여름 전에 조기 고점과 여름 때는 조정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꽤 있어요. 비트코인 투자자 중에서. 그런 확률도 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투자를 이어가고 있고요. 만약에 주식시장이 4월에서 6월에 조정이 진짜로 일어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금과 비트코인과도 사이클적으로 맞는 게 생겨서 저는 이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산 배분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저는 금과 비트코인 주식 비중은 미리 다 세팅을 끝내놨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시나리오에 대해서 재미로 알려드렸지만 대략적인 시나리오는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계속 알려드렸죠. B 전후로 조정이 있을 거고 근데 B가 언제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대선 전후로 상승을 할 거다. 뭐 올해 말이던 내년 초든 하락할 수도 있다. 이 큰 흐름은 똑같아요. 그리고 금은 C 전후까지 상승할 거기 때문에 지금 금과 비트코인이 주식보다는 좀 더 상승할 여력이 있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답글에 다뤄주기 원하는 내용이 있으면 적어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고요. 배당 투자에 대한 내용 한번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향후에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투자는 편안하게 하고 있어요. 미리 준비해 놓은 상황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의 비중도 절반 정도 익절 다 마친 상황이죠. 그리고 절반은 앞으로 계속 가져갈 거라 말씀드렸고요.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